자, 1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이게 22번 문제였어요. 그렇죠? 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거든요.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럴 때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에 먼저 적용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를 내가 잘 알아. 가를 먼저 적용하는 거지. 그 가의 화강의 이미지를 활용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가라앉는다 있거든. 흉터가 잠시 머물다가 가라앉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흉터가 가라앉으면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에는 그런 게 있나? 나에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지. 자연을 했을 때 부정적 현실을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나에 일단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나가 극복이 불가능해. 지금 치유가 안 돼.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이 상황의 반전 표현이 이상해. 그렇지? 나가 이 지속이야. 그렇지? 반전이 아니라 지속이야.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지금 일단 가에서는 특정 행위가 뭐야? 배를 미는 행위죠. 그걸 통해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니까 그렇죠. 말할 수 있죠. 지금 나에서도 특정 행위를 얘기했는데 특정 행위 킥킥거리는 거 이것도 있을 수 있죠. 당신을 부르는 거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킥킥거리거나 당신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보여주죠.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다에서 특정한 행위는 뭘까요? 편지를 쓰는 행위죠. 그걸 통해 가지고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뭐죠? 사랑하는 사람은 뭐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일 가능성이 높다? 4번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5번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 전개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는데 역동적이라는 건 뭐냐? 움직임의 크기가 큰 것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의 그 수필이 움직임의 크기가 막 큰 게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인 것 같아 라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었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7번이니? 자, 2번 보니까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됐거든요. 긴장감이라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정서적 긴장감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추락하지 않을 순간 아슬아슬 이 추락, 아슬아슬 이게 약간 긴장감이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우고 보이지 않는 길인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는데 길은 공간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형상이라는 말은 맞겠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다랑 막막하다랑 유사성이 있죠. 보편성이 잘 보이는 길 막막하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잘 보이지 않는 길 막막하다 되잖아요. 그죠? 보편성을 띈단 말이야. 지우면 되겠고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게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는 화제의 태도를 그럴 수 있죠. 그죠?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무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 그럴 수 있죠.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것은 나와있지가 않죠.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이것도 알 수가 없죠.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점에서는 확실할 때잖아. 내가 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알았지? 내가 그렇게 여기서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는 배역 이러지 게 아니잖아. 들어오는 배라지 다시 돌아온 배역 이러지 않았잖아. 다시 돌아온이라고 해야 재회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됐니?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에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 번째 문제고요. 화자의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다. 그죠? 과거에 함께했던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뜻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병자는 누구죠? 화자죠. 내가 지금 사랑의 고통을 안고 있는 병자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마 사랑했던 사람이 뭐 한 것 같아?
죽은 것 같아요. 맞아 아닙니다. 답은 2번 좀 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 나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의 킥킥은 반복적으로 출하는 웃음의 유성어 맞죠?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제의 복합적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이군 맞죠? 슬픈데 왜 웃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하는 거 알았지? 복합적이라고 상처에 대한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제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틀렸죠? 그죠? 지금 사랑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했죠 보기 그래서 문제풀이의 공식입니다 문제풀이의 공식이다 기억나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희미해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A, B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1번에 A는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얘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 치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정리하고 여기서 답이 나오면 돼요 보기를 바탕으로 다른 이해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가 아니라 자기를 잘난 인간처럼 표현하고 싶다죠. 자기를 엄청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리면 좋은 거예요. 안 풀리면 공부 좀 더 하면 되죠.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치? 그 시간 동안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해가는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문제 많이 풀면 성적이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